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 이거 문제 행동인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 행동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멍미? 아니, 문제 행동이 대체 뭐길래? 그건 문제가 있는 아이가 하는 행동인가요? 저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저와 같은 치료사가 아닌 이 분야의 비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행동이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행동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되실 분들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치료사로 이 단어를 자주 접해서 사실 문제행동이라는 말은 저에게 어렵지 않은, 어쩌면 심지어 친숙하기까지도 한 용어입니다. 반면 이 단어를 처음 접하신 어머니들께서는 문제, 행동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시거나 우리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닌가라는 복잡한 심정, 걱정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치료사로서 이 용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던 저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이러한 오해를 좀 벗겨보고자 합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이 용어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행동, problem behavior라는 말 대신 challenging behavior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자는 움직임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챌린지? 도전? 이라면 이런 건가요? 도전! 사실 문제행동이라는 용어의 원래 의도는 어떠한 중재,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개입이 필요한 걸까요? 먼저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의 문제행동은 경미야, 그 커피 몇 잔째야? 응? 몰라. 그거 문제 행동이야, 문제! 문제? 문제행동이 뭘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행동인가요? 이건 아주 적절해 보이지만 만약 아동이 1분에 30번씩 손을 든다면, 혹은 눈치 없게 수업 끝나기 1분 전에 질문하는 이 지집에는 문제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를 파는 행동은 어떨까요? 조금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누구나 어렸을 때 다 코를 팝니다. 이거 문제행동입니까? 만약 중고등학생이 또래와 함께 모여있는 상황에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때 코를 판다. 아니면 사람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만 피해서 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 파서 커피? 아이고. 코피 달고 산다. 이럴 경우 문제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확실한 공격 행동은 어떨까요?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문제행동일까요? 때리기, 꼬집기, 핥히기, 머리 잡아당기기,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지기, 발로 차기.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이 확실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를 때린 아이의 경우를 잘 살펴보았더니 아이는 다른 또래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어떠한 공격 행동도 혹은 비슷한 행동도 보인 적이 없는 아동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치료사라면 저는 물론 이 행동들이 또 나타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곧바로 정의하고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문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그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절대 아이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제라는 이 단어는 적절한 가이드, 어른의 도움이 요구된다라는 의미로 통용됨을 기억하셔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행동의 문제라는 단어는 문제인의 문제도 아니고 problem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BCBA 오경미였습니다. 안녕!